민주통합당의 대선 경선 방식을 둘러싼 후보 간의 룰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막판 쟁점으로 부상한 결선 투표제, 국민 배심원제 도입 문제를 놓고 후보 간의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요. 경선 일정 파행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법은 없는 것인지 강기정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좀 현안 짧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위원장의 토론회 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미래 대통령을 뽑는 후보로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특히 5.16을 선택했던 아버지 박정희, 독재자 아버지하고 독재자 박정희하고 아버지 박정희를 구별 못하는 이런 그 발언을 보거나 또 줄푸세공학과 경제민주화를 혼돈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미래의 대통령 후보답지 않다. 네. 이렇게 아마 느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의 집사인 김희중 부속실장도 결국에는 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금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축은행 비리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희중 실장도 지금 검찰도 조사 않고 청와대도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감찰할 수 없다. 그래서 모두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저축은행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지만 박근혜 동생부터 아무튼 이 숨길 건 철저히 숨기고 야당에 대해서는 흘리기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 저축은행 문제뿐만 아니라 대선 자금 수사까지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눈치 보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 초까지 좀 정치권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정두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거예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겁니다만 박지원 원내대표를 생각해서 부결시킨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건 가당치 않습니다. 일단 정두원 의원의 체포동의안 문제는 한나라당에서 원내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판단하여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건지 부결시킬 건지 판단하고 노력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박근혜 또 후보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가 부결이 됐습니다. 네. 부결이 되자 스스로 일부의 책임을 우리 민주당에게 돌리기도 하고 또 일부의 책임을 본인들이 지면서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이완구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그 사태가 며칠 못 가서 박근혜 후보의 한마디 복도 발언 한마디로 뒤집어지면서 번복하는 이런 해프닝을 쇼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우리 민주당에게 또 야당에게 탓을 돌릴 게 아니라 여당이 얼마나 원칙 없고 일관성 없는 어떤 발언과 행위를 하는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다. 네. 이걸 박지원 원내대표 문제나 야당의 문제로 탓으로 돌리면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출 겁니다. 네. 그럼 만약에 뭐 본인들은 그거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 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연관이 있어서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응한다는 입장이십니까? 아직 민주당에서는? 검찰은 어제 우리 검찰 우리 야당 탄압 대책위에 분명히 이야기했듯이 박지원 대표에 대한 어떤 수사 일정이나 소환 일정을 갖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또 지난 주말에 통합진보당이 감기갑 새 대표를 선출했는데 어떻습니까? 야권연대를 복원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감기갑 심상정 체제를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야권연대의 복원도 있습니다마는 이 통합진보당 내부의 혁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위해서도 감기갑 대표가 심상정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 다수의 바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금은 야권연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통합진보당의 내부의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혁신, 이거야말로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그런 혁신과
국민들로부터 다시 진보 진영의 어떤 신뢰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야권 연대라는 것은 공허한 단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강기갑 대표가 이제 대표 취임하자마자 이해찬 대표를 만났죠. 네, 예. 네. 오늘 이제 민주당이 김황식 총리 해임안을 제출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이 어떻게 야권 연대 뭐 복원을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황식 총리 해임안을 그동안 해임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한일 군사 정보 협정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와 반성과 책임을 지지 않고 겨우 청와대 일개 비서관 정도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은 김황식 총리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해임 동의안을 오늘 오후에 제출하게 될 겁니다. 이 해임안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또 통합진보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 한일 관계가 잘못될 수 있다는 심각함을 알고 함께 동의하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야권들뿐만 아니라 네. 새누리당의 건강한 이 국정 운영을 바라는 의원들까지 함께하는 이런 표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그런데 뭐 통합진보당의 이석희 김재현 의원의 제명안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통합진보당의 혁신과 앞으로 미래의 가치들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 대선까지 좀 민주당과 야권 연대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대선은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의 야권 연대만으로 귀결된 게 아니라 훨씬 넓어질 겁니다. 무소속 후보, 또 시민 후보, 또 통합진보당 후보 여러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새누리당의 집권을 반대하는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 세력이 다시 한번 힘을 합치고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가고 정책 연대를 이루어가는 그런 보다 넓은 야권 연대로 발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당내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못지않게 이제 경선 룰 삿바 싸움이 이제 시작됐는데 경선 기획단에서 일단 안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이제 이번 주 최고위원 회의를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후보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경선기획단이 만들었던 안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우리 경선기획단에서 만들고 최고위가 의견을 보탰던 그것은 초안입니다. 네. 그 초안을 가지고 7명의 후보 진영과 이제 의견 수렴을 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현재 놓여 있다. 그러니까 초안을 각 후보 진영에게 던졌는데 네. 그 던진 거에 대한 의견을 지금 결선 투표다, 국민 배심 문제다, 당원 비율을 높여달라 이런 요구를 해온 거라고 봅니다. 네. 그것을 이제 어떻게 수렴할 거냐 다시 한번 이런 지점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러면은 후보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반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선수가 룰을 정할 수 있냐 네. 이 말도 맞지만은 또 하나는 뛸 선수들의 조건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반영하지 않고 룰을 만든다는 것도 자칫하면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후보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얼마만큼 반영될지 모르나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저는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럼 비문재인 후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결선 투표제 도입이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문재인 후보와 비문재인 후보로 이렇게 구도로 만들어진 것보다도요. 네. 어떻게 하면 이번 대선 승리를 우리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는가. 그를 위한 후보 선출에 가장 공정성과 흥행성을 가져올 수 있는가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점으로 볼 때 결선 투표제가 갖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습니다. 우선 장점은 이 절대 다수의 후보 당선자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요구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나 여전히 아직 검증되고 확인되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한 달 가까운 시간을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국민적 붐업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했는데 거기에서 과반 내지는 다수 1등이 없어서 1, 2등을 다시 결선 투표를 했을 때
그 결선 투표의 그 방식을 뭘로 할 거냐. 다시 전국을 돌 수 없다면 하루에 그 모바일과 현장 투표를 원샷으로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동안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했던 것이 예선전이 돼버리고 네. 결선 투표가 흥행이 재미가 없게 됐을 때, 참여율도 떨어지게 됐을 때, 이것은 흥행성의 문제에서 조금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점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좀 대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요, 정권 교체론이 생각만큼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선에서는 정권 교체론 말고 다른 프레임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총선은 정권 심판 이런 겁니다만은, 대선은 미래 권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우선 미래 권력 중에는 인물에서 미래 세력이 누구냐, 적어도 박근혜 후보는 아니다, 이런 점은 국민들이 확인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후보를 미래 세력으로 보질 않는 것 같아요. 5.16을 미화하는 거나 여전히 친재벌 내지는 이런 것 경제정책을 바라보거나 이런 걸 볼 때 적어도 인물에서 미래 세력은 아닌 것 같고, 정책에서도 역시 우리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남북 평화 공존 이런 그 정책적 과제를 가져간다면, 여전히 그 새누리당은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 물론 말은 경제민주화를 동의합니다마는 재벌 경제정책, 그리고 민주주의의 퇴행을 이명박 정권 때 일삼았습니다만, 여전히 과거 50과 유신 세력들이 부활하는, 또는 그걸 인정하는 이런 걸로 볼 때, 네. 정책적인 면에서나 인물의 면에서나 미래 세력 그 대결에서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한 인터뷰를 보니까 대선 승리의 향방은 호남에서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그동안 이제 전통적 우리 민주당의 지지층, 또 민주주의로 잘 훈련된 전국적으로 우리 민주화 세력, 이 사람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대선 승리에 대한 감동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호남이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결국은 호남 세력만으로 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네. 지금 총선 패배, 또 2007년 패배 이후에 우리 사회의 그 호남 세력이라고 표현되는 우리 민주화 세력들이 많이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한번 열정과 돌풍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승리의 어떤 기운을 만들어내면 이번 대선에 이길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지금 호남 민심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로 좀 보이는데요. 짧게 좀 최근에 호남 민심 어떤지 좀 얘기해.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도 많이 비판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특히 진보당이 되는 것, 이런 거 볼 때.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보다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많은 기권표가 생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대선에서는 정말 그분들을 다시 한번 독려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기정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